폭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어느 그 데시벨, 몇 데시벨 떨어지는 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역폭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대역폭을 쓸 때는 몇 데시벨 떨어진다라는 걸 옆에 같이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하면 속이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기준이 다르니까 똑같은 그래프지만 밴드위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dB, 여기서는 마이너스 3dB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 보고 이거 아니군요. 제가 좀 잘못 쓴다. 이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그 주파수, 이 그림 같은 경우는 65Hz였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15kHz였죠. 이거 보고 차단 주파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차단 주파수. 화면을 한번 지울게요.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주파수와 그리고 요 주파수, 즉 몇 dB 떨어지는 그 주파수, 이 주파수를 여기가 65Hz고 여기는 15kHz인데 이 주파수 보고 우리가 차단 주파수, 차단 주파수, 영어로는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65Hz와 15kHz가 차단 주파수가 되겠죠. 오른쪽 그림에서는 차단 주파수가 여기 80Hz와 10kHz가 차단 주파수가 됩니다. 80Hz와 10kHz. 네. 그래서 대역폭과 차단 주파수 그 용어 그리고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가 차단 주파수고 대역폭이 얼마인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착시현상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이게 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이 왼쪽 그래프는요. 여기 5dB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눈금의 이 차이가 5dB 차이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오른쪽은요. 한 눈금의 차이가 10dB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같은 그래프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좀 안 좋아 보이고 얘는 굉장히 반듯하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착시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주파수 특성을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Y축 스케일을 봐야 돼요. 아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그림은 한 눈금에 Y축 한 눈금이 5dB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20dB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평평하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같은 거라는 거. 네, 착시현상입니다. 이런 것에 조심해야 돼요. 다음으로 이렇게 주파수 특성 그래프에서 아주 낮은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에 보면 이렇게 경사를 지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게인이 이득이 감소되는 거 보고 우리가 롤오프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롤오프. 롤오프는 주파수 특성 그래프에서 경사진 부분, 이걸 보고 롤오프라고 얘기를 한다. 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주파수 특성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대역폭, 밴드위스죠. 이 대역폭은 원하는 입출력 신호의 주파수보다 넓어야 됩니다. 자, 내가 아주 저음을 내는 스피커를 원해요. 한 50Hz 정도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피커를 하나 샀는데 그 스피커는 100Hz부터 그 차단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100Hz 이상을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난 그냥 예뻐서 샀어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맞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입출력 신호의 주파수보다 그걸 포함하지가 않죠. 고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15,000Hz가 나는 18,000Hz가 나는 스피커를 원한다. 그런데 고음의 차단 주파수가 10,000Hz짜리 스피커를 사면 그건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대역폭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래프 모양, 주파수 특성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게 좋으냐. 전자기기인 경우에는 이 평탄한 모양일수록 좋은 경우가 많아요. 항상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좋은 경우가.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착시현상 주의하라는 얘기가 일부러 막 Y축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평평한 모양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메이커들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평탄한 특성일수록 이제 좋은 경우가 많은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나 스피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크나 딥이 있어도, 딥은 이제 푹 꺼진 부분이고 피크는 이렇게 솟은 부분인데, 어느 정도 피크나 딥이 있어도 관계 없고요. 이게 오히려 그 고유의 음색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마이크나 스피커들을 보면은 나중에 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좋은 제품이고 소리도 좋다고 인정받지만 실제로 프리퀀시 리스판스 보면은 주파수 특성 보면은 뭐 아주 예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크나 딥은 10분의 1 옥타브 이내는 괜찮고요. 이게 너무 이제 넓으면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다고 반드시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뭐 평탄할수록 장비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자, 일단 어쨌든 좋은 소리가 나는 거 아니고 주파수 특성만으로 음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파수 특성이 평탄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운드 카드 같은 거 있죠. 사운드 카드는 얘는 반드시 평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장난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까 저 위에 있는 마이크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이거 오케이예요. 예. 그래서 제품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건 뭐 주파수 특성 그래프인데 이거 보고 어떤 게 더 소리가 좋을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 스피커인데요, 둘 다. 네,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 주파수 특성 그래프를 가지고 이게 주파수 특성이 평탄하니까 이게 더 좋은 소리가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자, 주파수 특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이나믹 레인지와 헤드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소리 크기에 대한 거예요. 자, 이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제일 위에 선이 이제 최대 출력 레벨입니다. 최대 출력. 그러니까 어떤 음향기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죠. 그리고 그 음향기기의 가장 작은 소리는 뭐냐면 잡음 레벨이에요. 이 잡음 레벨이라는 거는 음향기기에 코드만 꽂아놔도 미약하지만 잡음이 나옵니다. 아예 뭐 잡음이 0인 기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잡음 레벨이 그 음향기기의 가장 작은 그 소리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잡음 레벨과 최대 출력 레벨의 차이가 몇 데시벨이냐 이걸 데시벨로 나타냈을 때 이거 보고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그 다음에 헤드룸이라는 게 있는데 헤드룸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PA 오디오 그러니까 우리 뭐 건물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그런 그 전문가용 오디오의 기준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 레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소리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그냥 우선은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그게 플러스 4dBu로 보통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이 PA 오디오의 기준 레벨이다라고 이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소리 나오는 크기예요. 그러면 신호의 일반적인 크기인데 이것과 이 PA 오디오의 기준 레벨과 최대 출력 레벨 사이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헤드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플레이되는 소리 크기와 최대 크기와의 사이,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분이죠. 이게 여유폭이죠. 네, 그러니까 22dB이라고 돼 있으면 22dB 정도 더 소리가 갑자기 커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찌그러진다 소리가. 네. 그리고 SMB는 여기가 이제 신호가 일반적으로 플레이되는 신호의 크기니까 여기와 잡음 레벨과의 사이가 SMB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잡음 레벨과 최대 출력 레벨 사이는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오디오의 기준 레벨과 최대 출력 레벨 사이는 헤드룸, 그리고 오디오의 기준 레벨과 잡음 레벨 사이는 SMB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과도 특성입니다. 과도 특성은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과도기라는 말 있죠. 어느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변해갈 때 중간을 과도기라고 하는데요. 음향기기에도 과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급격하게 레벨이 변하면 음향기기가 이제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르게 응답해서 추정할 수 있는가 하는 특성을 과도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어택이 빠른 악기음의 재생이 중요해요. 뭐 드럼 소리라든가 피아노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택이 빠른 그런 악기들입니다. 어택이 뭔지 생각나시나요? 예. 엔벨롭이라는 거 있었죠? 엔벨롭. 자, 생각 안 나시면 앞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엔벨롭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네, 요런 그림 한번 그렸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어택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택이 빠른 악기음 재생에 이 과도 특성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따라가니까. 자, 마이크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 이게 마이크의 한 종류입니다.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는데, 지금 똑같은 신호에 대해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어느 정도 그 안정화될 때까지 이게 이제 과도 상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건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빨리 뭔가가 변하고 끝났죠. 그래서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컨덴서 마이크가 더 빨리 변한다, 빨리 추종을 한다, 입력에 대해서. 즉 과도 특성이 컨덴서 마이크가 더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어떤 입력 신호가 변했을 때 음향기기가 그것을 추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추정할 때 그 중간 과정, 그거 보고 이제 과도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마이크에 대한 건데요. 드럼 소리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세 가지 마이크가 있는데 드럼을 쾅 치면은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크기가 탁 커졌다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어느 마이크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세 마이크 중에 이 그래프로만 봤을 때. 여기 0ms 이 부분에서 딱 드럼을 친 거거든요. 어떤 게 제일 과도 특성이 좋나요? 네, 요게 과도 특성이 제일 좋죠. 1등이죠. 드럼 소리 탁 나고 아주 짧은 순간에 안정이 됐습니다. 과도기가 짧죠.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당히 드럼 소리가 끝난 이후에도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 정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같은 마이크라도 이런 식으로 과도 상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볼 특성은 이제 크로스톡이라는 특성입니다. 크로스톡은 레프트 라이트 채널이 있을 때 레프트로 들어간 소리는 레프트 출력으로만 나오고 라이트로 들어간 거는 라이트 출력으로만 나오는데 이게 안에서 한 회로로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예.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신호가요 레프트 채널로만 들어갔거든요. 라이트 채널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어떤 하나의 음향 장비 안에 레프트 라이트 채널이 같이 있다 보니까 레프트 채널의 소리가 이쪽으로 살짝 넘어와서 네, 이런 식으로 라이트 채널도 살짝 어떤 다른 값이 나오죠. 이거 보고 이제 크로스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없어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래 그림 얘처럼 VL분의 VR, 네, VL은 10V, VR은 0.001. 그래서 요거는 0.0001이고 이거를 우리가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0dB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10 마이너스 4가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이게 좀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데 값이 낮을수록 각 채널 간 분리가 잘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입체감 느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0dB보다 작아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향성입니다. 지향성은 향은 이제 방향이란 뜻이에요. 방향. 네.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특정 방향으로 그 소리 방사의 강도가 크거나 감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주로 마이크하고 이 지향성은요. 마이크하고 스피커에 해당되는 특성입니다. 네. 마이크도 다 똑같은 마이크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소리가 들어올 때하고 이렇게 옆에서 들어올 때하고 뒤에서 들어올 때하고 이 마이크에서 출력되는 신호 크기가 달라져요. 아무래도 앞쪽에서 나는 소리가 더 크겠죠.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도 스피커 기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에서 듣는 거하고 옆이나 뒤에서 듣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당연히 앞쪽이 소리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숫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향계수라는 걸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Q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무지향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음압분에 가장 지향성이 큰 축상의 음압을 Q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요.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림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옛날 악기 저기 할 때 나왔었죠. 뭐 이렇게 그림이 돼 있다. 그럼 가운데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굉장히 소리가 크다라는 뜻이고요. 이쪽은 소리가 좀 작다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소리가 크게 나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지향계수는 바로 이 가장 지향성이 큰 이쪽 방향의 음압을 이쪽으로 놓고 그걸 무지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음압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소리가 세게 나가느냐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값이 이제 Q 값이고 이게 지향계수입니다. 이 지향계수와 관련지어서 네, 이거 약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우리가 그 스피커를 설치를 할 때 방바닥이나 아니면은 벽이나 아니면 모서리에 놓느냐 아니면 그냥 공중에 띄워 놓느냐에 따라서 약간 소리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그냥 공중에다 띄워 놨을 때 이건 지향계수가 1에 해당이 됩니다. 막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그냥 소리가 나는데 자 방바닥에 놨어요. 방바닥에 놓으면은 이번엔 지향계수가 2가 됩니다. 왜냐면 방바닥 쪽으로 이제 소리가 안 가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 2가 되는데 이러면 원래 소리보다 3dB 더 커져요. 그리고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는 경우, 벽과 방바닥에 붙여있는 경우는 지향계수가 4가 되고 이때는 6dB가 커지고요. 이렇게 모퉁이에다 놔뒀을 때는 Q 값이 8이 되고 이때는 9dB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자, 마지막 이제 내용인데요. 출력입니다. 출력, 파워. 네. 몇 와트,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그 음향기기를 얘기를 할 때 몇 와트란 말을 쓰는데, 이 와트 수가 클수록 더 힘이 센, 소리가 크게 나는 이런 음향기기다라는 거는 뭐 그냥 느낌상으로도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와트 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전격 출력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최대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출력부터 설명을 하면 최대 출력은 맥시멈 파워인데 얘는 순간적으로 가능한 최대 출력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격 출력이 더 중요합니다. 전격 출력은 레이팅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해진 왜곡률 이하에서 30초 이상 연속해서 끌어낼 수 있는 출력이 전격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향기기를 들을 때 뭐 1초 듣고 말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오랜 시간 동안 들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전격 출력이 몇 와트인지를 봐야 돼요. 뭐 또 다른 말로는 실효 출력 또는 뭐 연속 출력 이런 말을 뭐 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시에는 예를 들어 50와트 이거는 20에서 2만 헤르츠 주파수 대역이고 왜곡률이 0.6% 이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 또 뭐 50와트인데 어떤 거는 50에서 15,000Hz 사이다. 왜곡률이 0.05다. 이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같은 50와트지만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요 위쪽 게 더 좋은, 이거 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출력이라든가 이런 파라미터 볼 때는 그 값 말고 그 뒤에 써 있는 단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뭐 파워랑 뭐랑 여러 가지 쭉 배웠는데 실제 이제 음향 그 장비에 써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지금 앰프거든요. 앰프는 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배웠지만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이게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해주는 그 핵심 장비인데요. 요 앰프의 어떤 스펙을 몇 가지 봐볼게요. 자, 맥시멈 파워라고 돼 있고 여기 컨티뉴어스 파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파워는 좀 전에 배웠듯이 최대 출력,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파워는 전격 출력이죠. 네.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앰프 안 배웠기 때문에 뭐 다른 그 자세한 걸 좀 보기 힘들고요. 요 제일 위에 것만 한번 볼게요.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맥시멈 파워는
8옴일 때 175W다. 채널당 175W가 나와요. 근데 전격 출력을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조건일 때 150W가 나오죠. 즉 전격 출력은 최대 출력보다 당연히 값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 달리는 걸로 따지면 전격 출력은 한 뭐 1km를 달릴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느냐 하는 거하고, 최대 출력은 한 50m 달리기 할 때의 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m는 죽으라고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1km를 그 속도로 계속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대 출력과 전격 출력은 반드시 우리가 음향 장비 볼 때 구별해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앰프의 주파수 특성, 프리퀀시 리스판스 10Hz에서 70kHz까지 낼 수 있다. 그리고 3dB 기준이다. 아주 착실하게 잘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디스토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모닉 디스토션 얘기하는 거죠. THD 얘기하는 겁니다. THD를 그냥 디스토션이라고만 쓰기도 합니다. 자, 8옴일 때 뭐 0.025% 이하다. 뭐 4옴일 때인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아직 지금 안 배웠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어쨌든 이 조건일 때 0.05% 이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자, 이게 뭐였나요? 제일 처음에 배운 SNB죠. SNR. SNR은 104dB 정도 되는데, 빌로우 레이티, 요 뒤에 건 이제 조건입니다. 뒤에 보시고, 어쨌든 104dB 이하다. 104dB보다 이제 크다. 예. 그 다음에 채널 세퍼레이션. 요거는 그 레프트 채널이 라이트 채널로 넘어가고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70dB보다 이제 크다. 뭐 1kHz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뒤에 이제 많은 그 음향 기기에만 나오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적절한 음향 기기를 내가 이제 선택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파라미터를 쭉 봤는데, 이런 파라미터들과 또 어떤 그 청감, 귀로 들었을 때 소리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관계 지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음향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자질들이, 일단 청감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제 파라미터는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소리를, 청감 능력이라는 거는 소리 들었을 때 음질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음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들어봤더니 좀 안 좋다. 그럼 그거를 물리적인 음향 특성과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음향 파라미터들 있죠. 그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 하는 파라미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음향 시스템이나 음향 환경을 조절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요 세 가지 능력이 이제 음향 엔지니어에게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자기 기준을 확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경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 소리 좋다 나쁘다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파라미터와 함께 자기 귀를 이제 훈련하는,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훈련하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음향 엔지니어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음향 파라미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요. 이 뒤에 쪽에 나올 그런 음향 장비들 공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요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교재의 내용 잘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영어 단어 이런 것들도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